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개딸 팬덤 정치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위드훈이와 함께 한국 정치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89.90%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완전 공산당입니다. 민심이 왜곡되어 있고 개딸 부대들이 가짜 승리를 선사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투표율이 30.54%로 추락했습니다. 개딸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당의 대표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한동훈에 이어서 이재명의 팬덤 정치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 하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서 민주당은 당원을 주인으로 당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더 권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은 89.90%의 무서운 가공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득표율도 63%,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은 심각한 거품 현상에 불과합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은 48.7%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투표율이 30.54%는 정말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이같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것은 팬덤 정치에 정당이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득표율 63.27%, 이재명 89.9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 득표율을 환산하게 되면 한동훈 30.81%, 이재명 27.42%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 모두 30% 당원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당 대표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이 63%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한동훈, 이재명의 팬덤 정치가 얼마나 거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권리당원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3%가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보수 우파에게 중대한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전라도 호남당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분포는 경기 22.4%, 서울 17.3%, 인천 3.5%, 수도권에서 무려 43.2%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12.8%, 전북 12.4%, 광주는 8.4%, 호남권을 합치면 33.6%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당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영남권에 4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은 38%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책임당원은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분포한 책임권리 당원의 수를 비교해 볼 때 민주당은 48만 명,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30만 명, 민주당이 160%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당원 수는 2022년 대선 그리고 2023년 6월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조직력에서 열세를 보이게 되면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48석 중에서 37석, 경기도 57석에서 51석을 차지했습니다. 부정선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보다 1.6배나 더 많다는 사실은 심각한 조직력의 붕괴 현상입니다. 특히 조직력은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대비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투표율을 분석해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장악력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호남 투표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수도권 투표율은 평균 35%를 넘어가고 있고 호남 투표율은 평균 25%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무려 10% 이상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득표율이 수도권에서 평균 92%를 기록하고 있지만 호남권에서 득표율은 83%에 불과합니다. 호남 득표율이 수도권 득표율보다 평균 9% 이상 낮았습니다. 호남에서 투표율도 낮고 득표율도 낮다는 점은 이재명의 팬덤 정치의 약발이 소멸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딸 정치를 저주하는 세력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월 이후에 이재명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YTN 뉴스에서 이재명 관련 1심 선고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 내 동요가 심할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실 당 내에서 다들 시시하고는 있지만 9, 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팬덤 정치의 한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했고 특히 호남권에서조차 득표율이 저조한 것은 당심 이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위기론이 터져나온 것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수 복권으로 친문 세력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 정치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은 89.9%라는 압도적 득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독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9월 이후 민주당의 개딸 팬덤들은 이재명 당권 장악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점점 민주당은 오리무중의 분열 속으로 빠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 복권, 김두관의 개딸 정치 청산 요구, 정봉주의 이재명에 대한 정면 도전 등 이러한 것들은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역학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심각한 내분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도 위드훈이 팬덤 정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이후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는 무색무취였습니다. 무능함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팬덤 정치는 개딸 한 딸에게는 절대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고 있을 뿐 전혀 현실 정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팬덤들을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신문 칼럼이 등장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딸, 한딸이 펼치는 팬덤 정치는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네거티브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팬덤의 원조 박사모나 노사모에서는 네거티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극렬하게 지지하는 포지티브 활동을 통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양당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는 팬덤 정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급 최저 투표율은 당원들로부터 팬덤 정치가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당 내부에서는 팬덤의 힘은 막강함을 증명은 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동훈은 무색무취 빈 깡통의 위기를 맞고 있고 이재명은 10월 사법위기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팬덤 정치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은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전흥택님, 이창순님, 리벤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